제가 되게 주목하는 성수동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요즘에 성수동 가면 이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봐요. 빌딩학개론 4강으로 돌아왔습니다. 빌딩학개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너무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고 계시다고 해서 매번 촬영할 때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이번 4강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3강 강남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많이 파괴되었는데 그거에 힘입어서 오늘은 2019년부터 시작된 빌딩 불장 시기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 서울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핫하고 핫한 지역이 어디였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생각하실까요? 강남 빼고.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바로 성수. 여러분, 성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강남 빼고 두 번째로 많이 듣는 단어가 저는 성수일 것 같거든요. 고객님들의 이야기에 성수동이 빠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수동을 한번 입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은 왜 오르는 거예요? 성수동 오르는 거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우리 빌딩학개론 1강, 2강을 들었으면은 성수동이 왜 인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빌딩학개론 2강을 듣고 오시면 성수동이 왜 뜨는지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 보고 오세요. 물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더라도 그 답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성수가 제2의 강남 수준으로 집값이라든지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강남이 있고 강남 위에 여기 압구정역 있죠? 압구정역에서 위로 올라가면 동호대교. 동호대교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성수로 이어지는 성수대교. 성수동을 우리가 할 거니까 편의를 위해서 성수동을 좀 크게 그릴게요. 성수동은 강남에서 성수대교만 넘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입지.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성수동에 뜬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 성수동 놀러 가실 때 꼭 가는 굉장히 큰 자연 경관이 있습니다. 성수동의 어떤 보물 같은 곳이죠. 서울숲이 있어요. 서울숲. 이런 자연 경관이 있는 곳들을 제가 늘 유심히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천혜의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은 도시 계획상에서 얘를 없애고 여기다 개발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입지적인 호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강도 끼고 있고 굉장히 큰 녹지 지역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성수동입니다. 왕십리서부터 분당까지 이어지는 분당선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여기가 바로 서울숲역. 그리고 이제 2호선 라인이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위에 한양대가 있어요. 한양대역을 지나가지고 쭉 내려와서 여기서 꺾이죠. 그래서 여기에 뚝섬역이 있고 뚝섬역 옆에 성수역이 있습니다. 성수역 옆에 뭐 퀴즈 건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여러분 하잖아요. 지하철 알죠? 지하철 이거 있죠? 그거 저희 이제 부동산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잖아요. 끝도 없이 해요. 끝도 없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경기도까지 내려가야 이제 그제서야 틀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서울숲 뚝섬 성수역의 성수동 상권의 가장 핵심적인 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수의 상권은 총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아뜰리에길. 그리고 뚝섬 상권. 그리고 성수역 상권. 이렇게 크게 나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나눠도 돼요. 2호선을 중심으로 남성수, 북성수라고도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뜰리에길 여기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용도 설명할 때 성수동이 뜨게 된 가장 큰 이유 중공업지라서 중공업지 용적률 서울 기준으로 몇 프로죠? 400%요. 그렇지. 여러분 대답하셨죠? 같이 대답하시면서 들으세요. 여기가 중공업지고요. 사실 아뜰리에길은 중공업지가 아닙니다. 주거지예요. 아뜰리에길은. 그래서 또 아뜰리에길은 3종, 2종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주택가였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아기자기한 공방 같은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여기 손바뀜이 엄청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간간히 이제 신축한 건물들이 몰려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된 것들이 신축된 물건들 메인길이 평당 1억 7천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개발해야 되는 물건들은 평당 1억 2천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호가를 막 2억씩 부르시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거래가 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쨌든 결국 임대 수익 측면에서 이 중공업지 오른쪽보다 조금 한계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2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거는 평당 1억 2천대, 3천대 이런 금액대가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디벨로 팔만한 물건 자체가 지금 많이 없어요. 그래서 평당 1억 2천대 혹은 그 언더로 물건이 나오면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쪽으로 건너오면 이제 중공업지가 돼요. 이 중공업지의 성수의 메인은 남쪽이죠. 뚝섬역 남쪽은 약간 유흥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골목 느낌. 약간 요즘 말하는 힙한 성수라고 하면은 연무장길. 연무장길이 이 성수동의 핵심 오브 핵심 가장 메인 도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가는 다 연무장길에서 나와요. 근데 연무장길 같은 경우는 얼마일 것 같아? 평당 1억 5천? 1억 5천은 여기 이면들 있죠. 여기 이면들이 이미 1억 5천 찍었고 최근에는 1억 8천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이면에 있는 신축이. 여기 핵심 메인 연무장길은 작년에 2억 7천에 무신사 건물 팔렸고 신축 기준. 그리고 개발을 해야 되는 땅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에서 2억 5천 이 선으로 정리가 됐다. 강남을 팔로우하고 있는 지역은 분명하다, 가격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성수동이다. 남성수 라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크래프톤이 100억, 1000억이 아니라 1조가 넘는 가격으로 이마트 부지를 매입을 했고, 들으면 다 알만한 그런 회사들의 자본이 남성수로 다 모이고 있다. 왜 성수동이 떴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강남 접근성이 좋았고, 근데 강남 접근성이 좋은 게 왜 좋은 거야? 업무지구, 주거, 학군 이런 것들이 서울의 중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아주 가까이에서 그거를 서포트하면서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준공업지라고 하는 용적률 400%짜리. 그래서 건물이 안 잘리고 쭉 멋지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무슨 의미다?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업무직으로서 직장인의 탄탄한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 요 밑에 있잖아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이 밑에 한강변을 쭉 따라서 여기가 다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의 호재까지 있다라고 하면 사실 학군 빼고 다 있는 거야. 학군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제가 되게 주목하는 성수동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요즘에 성수동 가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수는 약간 명동처럼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수동은 계속해서 전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거든요. 그럼 성수 어디 사요? 지금 이렇게 비싼데 평당 2억 7천 한 평 사기도 힘든데 어디 삽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무장길 기준으로 한 역세권 라인은 사실상 지금 너무 비싸요. 비싸고 명도도 안 돼. 용도 변경도 잘 안 되고 그런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연무장길 남쪽, 전 여기 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신사, 크래프톤, 젠틀몬스터 같은 데 있죠. 이런 데가 다 연무장길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연무장길 아래쪽에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매입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1억 5천 언더로 나오는 물건들이 있으면 매입하셔도 좋다. 사실 지금 이 아래쪽도 막 1억 7천, 8천 부르시거든요. 조건이 좋으면 조금 더 돈을 주고라도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매입해도 된다라고 하는 기회의 구역이 연무장길 아래쪽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위쪽 북성수 라인. 북성수 라인은 아직까지는 평당 1억짜리 물건들이 나와요. 물론 도로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개발 가능한 물건은 평당 1억 정도, 이 정도 선이면 매입하시면 디벨롭 하신 다음에 엑시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갭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성수동의 기회를 엿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메인은 못 들어간다, 내 자본으로. 그렇다고 하시면 연무장길 남쪽 북성수 라인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수동이 지금 강남 접근성이 좋아서 강남의 어떤 확장 상권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성수동 강남급인가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건물주들과 매수자분들을 만나봤지만, 강남에서 태어나시고 오래 사신 분들,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성수를 쳐다도 안 보신 분들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디벨롭 하기에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상권의 가치도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준공업지라고 하는 400% 땅이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 희소하거든요. 서울 지도를 딱 펴고 지적도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한강 근방으로 준공업지 나오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성수동이랑 영등포, 이렇게 딱 두 곳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꾸준하게 강남을 팔로우 할 만한 지역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장을 한다고 한들 장원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비슷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놀 수도 있겠죠. 내가 그러면 장원영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을 정할 때 그냥 단순히 만약 가격으로 정한다라고
따라가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따라갈 수 있다고 봐요. 땅값은. 이 성수동이 왜 이렇게 좋냐면 쫙 다 평지예요. 아뜰리에길부터 여기까지 쭉 걸어 다녀요. 왔다 갔다. 여기는 이 상권 자체가 굉장히 거대하고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상권 자체가 막 갑자기 확 죽어버린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남만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수동 메인은 연무장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도시가 대로변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성수동은 연무장길이랑 대로변 중에 어디가 더 좋은 길이에요? 우선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상권은 이면에서 시작해요. 대로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면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골목골목에서 점점 확장되는 느낌이거든요. 두 번째로 성수의 대로변, 요 라인이 이제 대로예요. 여기랑 연무장길 중에 뭐를 선택하냐? 전 연무장길 선택해요. 왜?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이 지상으로 움직이거든요. 고가가 이 메인 대로를 다 막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지금 얘기는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제 고가 다 철거해가지고 지하화하거나 혹은 그냥 도로화하는 뭐 그런 것들이 도시 계획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대로변은 사실 다 구찌가 엄청 크거든. 다 자산 운용사들이 들어오거나 대기업들이 들어와요. 여기 대로변으로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연무장길 선택하겠습니다. 빌딩학개론 4강 성수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로 푼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말 한마디에 네가 뭘 하냐 이렇게 글을 남기시는데 인신공격만 아니면 저는 좀 자유롭게 좀 토론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고요. 왜냐면 제가 추천하는 물건이랑 고객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물건이 다를 때가 많아요. 건물 투자라고 하는 게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하시기 때문에 댓글창을 통해서 성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에 반박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빌딩학개론 4강 성수편 끝!